대만 해협을 둘러싼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신호는 총성보다 먼저 외신 지면에서 포착됐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그리고 최근에는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공통적으로 주목한 변화는 중국의 무력 시위 강도가 아니라 대만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불안의 결입니다. 대만을 노리는 중국의 미사일 숫자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만이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실 인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중국 연안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는 약 180km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대전까지보다 짧은 이 거리인데요. 중국 로켓군이 실전 배치한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수천 발 단위로 포진해 있다는 분석이 서방안보보고서에서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중국은 둥펑 11, 둥펑 15 계열을 포함해 대만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이미 수년 전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륙함과 공수전력 그리고 그 뒤를 바치는 장거리 화력의 결합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최근 공통으로 짚는 지점은 대만이 그동안 믿어왔던 방어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산 무기가 도착하는 속도와 중국이 전개할 수 있는 작전 템포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만이 도입한 미제 고속기동포 병로켓 체계, 즉 하이마스는 총 29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패키지 기준 약 500억 원 안팎으로 평가되며 최대 사거리는 80km급 GMLRS 기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였지만 대만의 작전 환경에서는 질문이 남습니다. 80km 화력으로는 해협을 건너기 전 단계의 중국 상륙 전력을 충분히 압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외신 분석가들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륙함이 바다 위에 떠오르는 순간이 아니라 떠오르기 직전에 항만과 직결지를 때릴 수 있어야 억제력이 생긴다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체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체계입니다. 대만 내부 안보보고서와 해외 군사포럼에서 동시에 언급되기 시작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천무입니다. 외신들은 천무를 단순한 다연장 로켓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239mm 유도 로켓부터 600mm급 전술탄도미사일 계열까지 동일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다층 화력 체계로 평가합니다. 특히 천무 2.0으로 불리는 개량형은 최대 약 290km 사거리에 전술탄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대만 해협 작전 환경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 연안 주요 항만과 상륙 전개 지역 상당수가 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발사 위치를 대만 서부 해안에 두었을 경우 중국 푸젠성 연안 핵심 거점 다수가 타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외 보도에서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대만이 천무를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성능 자랑이나 기술 비교가 아니라 운용 현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천무 발사대 일무는 탄종에 따라 6발에서 12발 이상의 유도탄을 단시간에 투사할 수 있고 발사 후 즉각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사격 준비부터 철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분 단위로 알려져 있어 중국의 대포병 타격 체계에 노출될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여기에 국산화율이 80%를 넘는다는 점도 외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에서 탄약 보급과 유지가 외교 변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기에 익숙한 대만 입장에서 이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대만이 원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지만 실제 계약이나 공식 논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중국이 한국의 큰 교역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20% 내외로 반도체, 화학, 중간재를 포함한 연간 교역 규모가 수백조 원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구조에서 대만의 공격적 성격의 무기를 수출할 경우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공급망 압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단일 방산 계약 규모를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대만 방어는 미군이 수백억 달러 규모로 주도하는 전략 영역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기 제공에 나설 경우 동맹 내 역할 중복과 외교적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 자체 소요도 변수입니다. 천무는 현재 한국군 전력 증강의 핵심 체계로 연간 생산 물량과 배치 계획이 이미 촘촘히 짜여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판단은 무기를 팔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비용 대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한국을 향해 시선을 돌린 이유는 그만큼 대만의 국내외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과거 대만은 외교 및 경제적으로 한국과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유출 논란이 있었고 외교 무대에서는 중국을 의식한 거리두기가 반복됐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대만은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평가하지 않았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위기 상황에서의 인식 전환으로 설명합니다. 대만과 중국이 실제 전쟁 가능성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명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을 더 적극적으로 대중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방산무기 목록 상단에 한국 무기가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방 매체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한국이 결정을 내린다면 대만 해협의 군사균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에게 가져올 외교적 파장은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가? 이 질문이 외신 지면을 채우는 순간 천무는 더 이상 무기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계산의 변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한국의 천무에 집착하는 이유는 보여주기식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숫자로 설명됩니다. 가장 먼저 비교되는 항목은 화력 밀도입니다. 대만이 이미 도입한 하이마스는 한 대당 6발의 GMLRS 유도 로켓을 탑재하며 최대 사거리는 약 70에서 80km 수준입니다. 반면 천무는 동일한 239mm 유도 로켓 기준으로 한 개 발사 포드에 6발, 두 포드 구성 시 12발을 운용할 수 있고 발사대 한 문당 최대 동시 투사 화력은 하이마스의 약 2배로 평가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발수 비교가 아니라 상륙전 단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면적을 무력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사거리 데이터는 더 극적입니다. 천무 2.0 계열로 알려진 600mm급 전술탄도미사일은 최대 약 290km 사거리를 갖는 것으로 공개 자료에서 반복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대만 서부 해안 기준으로 중국 푸젠성 연안 주요 항만과 상륙 집결지 상당수를 포괄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사거리가 중국 상륙함이 출항한 이유가 아니라 출항 이전 단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하이마스가 운용하는 에이텍캠스는 최대 300km급이지만 대만에 실제로 제공된 탄종과 물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재보급 역시 미국의 승인과 생산 일정에 크게 의존합니다. 운영 지속성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천무는 탄종 혼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동일 발사대에서 단거리 유도 로켓과 장거리 탄도급 탄종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사대 수가 제한된 대만 입장에서 전술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해외 방산 분석 보고서에서는 천무 발사대 일문이 단일 임무가 아닌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대만 환경에 특히 적합한 특성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많이 쏘는 무기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거리에 목표를 선택해 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과 조달 구조 역시 대만의 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공개된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천무 발사대 한문과 탄약 패키지의 단가는 하이마스 대비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마스는 발사대뿐 아니라 탄약, 훈련, 유지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체계당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천무는 국산화율이 약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장기 운용 시 유지비와 탄약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단발성 무기 도입이 아니라 장기 소모전을 상정해야 하는 대만에게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해외 외신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숫자는 배치 속도입니다. 한국군 운용 자료를 분석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천무의 사격 준비부터 철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분 단위로 평가합니다. 발사 후 즉각 기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국의 대포병 레이더와 정밀 타격 체계에 노출될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대만은 지형 특성상 발사대 은폐와 기동이 쉽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는 생존성에서 결정적인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를 종합하면 대만이 요구하는 물량이 왜 10대나 20대가 아니라 50대 수준으로 거론되는지도 설명됩니다. 50대는 단순 증강이 아니라 해협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최소 억제 단위로 평가됩니다. 발사대 수십 문이 동시에 분산 배치될 경우
후 중국 상륙 작전의 전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상륙 성공 확률이 낮아지고 정치적으로는 침공 결정을 내리는 순간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대만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도 수치로 드러납니다. 그동안 대만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거리두는 동시에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을 주요 공급국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만이 직면한 위협 수준과 보유 전력의 격차를 냉정하게 계산하면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무기는 강력하지만 비싸고 느리며 유럽 무기는 정치적 제약이 큽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미 실전 배치된 성능,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수치로 증명되는 화력 밀도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한국에게 절실히 요청하는 것은 미국 다음으로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한국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0일 한국 천무 3.0이 다른 이유 영상입니다. 이번 천무 3.0의 내부 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산 관계자들은 기존 천무와의 차이를 가장 먼저 플랫폼 자체의 재설계에서 찾았습니다. 육군이 운용 중인 천무는 표준 방탄 설계를 갖추고 있지만 중동형은 철갑탄 방어를 위한 강화 장갑 패키지가 적용돼 있습니다. 천무 3.0은 이 중동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체를 설계했기 때문에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이 높아졌고, 이는 단순한 차대 교체가 아니라 실전형 요구도를 반영한 전면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천무의 차체는 총중량 약 25톤급이었지만 강화형 차체는 약 27톤 전후까지 증가했고, 서스펜션과 구동계도 이를 감당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로켓포드 역시 기존 천무의 130mm와 230mm 포드 운용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드론 패키지와 전술 미사일 포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지 구조와 냉각 및 전원 패널이 보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무 3.0은 단순히 탄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무 모듈을 바꾸며 전장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존 천무는 사거리 80km급 유도 로켓이 최대치였지만 이번 드론 패키지는 동일한 발사대를 사용하면서도 발사 후 분리된 탐지 드론이 전방 80km 이상을 감시하고 사격 지휘소에 실시간 영상, 좌표, 패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IAI의 할업 대신 로켓 수송체를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형은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작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관계자들이 놀라워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대함 및 전술탄도 영역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CTM은 기존 해군용 130mm 유도 로켓의 탐색기를 탄도미사일에 결합시켜 150km 거리의 함정 표적을 지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천무 플랫폼에서 해상을 공격한다는 발상은 매우 이례적인 개념으로 해외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육상 플랫폼 기반의 반함 전력을 연동하려는 시도라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CTM은 탐색기와 유도 모듈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기존 230mm 포드보다 길이가 늘어났고 무게도 증가해 발사대의 안정화 모듈도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천무 발사대로 통합하려는 한국군 내부 제안까지 더해지면서 천무 3.0의 차체 플랫폼은 사실상 다연장 로켓, 장거리 정밀 타격, 단거리 대함 미사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술 다목적 발사 체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 하이마스가 가진 멀티미션 개념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한국형이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포드 구조와 사격 통제 체계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어 새로운 미사일 패키지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천무는 이미 130mm 또는 239mm 그리고 기타 유도탄 패키지를 경험하며 다중 포맷을 받아들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천무 3.0이 등장하면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형 MLRS 플랫폼이 미국보다 확장성이 넓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무 3.0에서 해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AI 기반 드론 패키지였습니다. 기존 로켓탄 선단에 장착된 드론이 발사 후 공중에서 분리돼 적 지역을 탐지하고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사격 지휘 체계와 실시간 영상과 좌표를 공유하며 타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상용화 단계에 올려놓던 기술입니다. 디펜스 뉴스가 한국을 향해 유무인 복합의 지상판을 만들었다고 표현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무 3.0은 기존 천무 탄체 내부 구조를 변경해 드론 모듈을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조정했고 발사 후 분리 과정에서
따라서 드론의 자세 안정성을 제어하는 서버모터와 센서 패키지를 자체 설계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디테일이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한국이 기존 로켓 제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전장 개념을 실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보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숫자는 한국이 확보한 양산 속도와 유지 체계였습니다. 영국 페이퍼들은 천무가 이미 200여 문 이상 납품됐고 최종적으로 360여 문이 국내 배치될 예정이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미국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보다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이후 연간 96문 수준까지 생산을 늘렸지만 부품 공급 문제로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됐고, 반면 한국은 주문 물량의 생산에서 납품까지 평균 24에서 30개월 사이에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생산 기반은 단순히 수량 문제가 아니라 전시동원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MLRS 체계를 차세대 핵심 변수로 보게 된 계기입니다. 게다가 중동형 천무의 장갑 재설계가 해외에서 의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육군형보다 방탄 요구도가 높아 철갑탄 방어를 위한 추가 장갑 설계가 적용된 모델이었는데, 천무 3.0이 이 중동형 기반 차체를 적용했다는 점은 해외 실전 운용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출형을 한국군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출군 기준을 한국군 개량에 반영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 부분을 한국 방산이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플랫폼 독자 노선을 구축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외 외신들이 왜 천무 3.0을 지켜보고 있는지 답이 보입니다. 천무는 이미 세계 2위 규모 다연장 로켓 플랫폼이고, 한국은 천무를 기반으로 700문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천무 3.0은 단순 개량이 아닌 플랫폼 체계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드론 패키지, 150km 대한 탄도미사일,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 강화된 차체 플랫폼까지 더해지며 한국이 지상 발사 전력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한국 방산업계가 축적한 고도의 제조 정밀성, 데이터 처리 능력, AI 기반 센서 융합 기술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천무 3.0이 내놓은 변화는 결국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언론들이 표현한 그 문장처럼 한국이 MLRS 시장의 리더로 부상했으며 앞으로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천무 3.0이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천무 3.0의 도입 가능성과 한국군 구조의 현실입니다. 육군은 이미 360문급 천무 물량 중 200여 문을 인수했고 나머지 100여 문을 추가로 납품받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력 부족으로 신규 포병 전력을 대량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무 3.0이 단독 신규 사업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창정비 개량을 통한 3.0급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사거리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천무 발사대를 기본 플랫폼으로 상정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천무 3.0 차체의 요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시장에서의 파급력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천무는 700문 이상 생산 가능한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이는 미국 하이마스 생산 능력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급 지원 없이 물량을 정해진 일정대로 납품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중동 3개국이 천무 도입을 적극 타진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천무 수입 협상 과정에서 자체 투자 중인 에스토니아 무인지상 차량 테미스와의 절충 교역을 원하며, 이것이 실제로 한국군의 유무인복합 플랫폼 개발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갖지 못한 수출 플랫폼과 국내 전력 현대화의 상호교차라는 독특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천무 3.0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기술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지상 전력을 기존의 로켓포 형태로 고정하지 않고 하늘과 바다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무 3.0은 단순 개량이 아닌 방산적 사고방식의 변화이며 앞으로의 지상 전력 패러다임을 한국이 먼저 제시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